여기 유럽에서 한국인들이 VIP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한국인 행세를 하겠다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 행세를 시작하자마자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대로 경악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인 행세를 하던 그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웨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교 출신으로 중국이 세계 문명의 요람이라는 것을 밤낮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교과서, 소셜미디어 피드, 심지어 중국 언론에서조차도 세상이 중국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중국의 위대함을 부러워한다고 외치는 것을 봤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유럽 여학생들은 나중에 중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국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죠. K-팝은 중국의 전통 음악을 그대로 베낀 모조품일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직접 게시하고 대학 세미나에서 진지한 얼굴로 토론하는 등 이건 중국인들 대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저는 이러한 현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로의 교환학생 과정에 합격했을 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짐을 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인생은 영광스러운 중국 영웅인 저를 주인공으로 한 로맨틱한 K-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사랑하게 될 모든 유럽 여성들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공항에서 한 소녀가 울면서 한쪽 무릎으로 프러포즈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사를 연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먼저 공부에 집중해야 해요. 자랑스러운 내 조국 중국의 세계적 수준의 진보를 위해 말이에요. 제 친구 진타오는 더욱 상태가 나빴습니다. 그는 정색을 하며 말하더군요. 아마 독일 여자들이 내 중국 이름을 들으면 비명을 지를 거야. 너무 많은 독일 여성들이 내 연락처를 물어볼 거고 결국 나는 넘쳐나는 연락 탓에 메신저를 삭제해야 할지도 몰라. 정말로 저희는 실제로 중국 여권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해외에서 왕족처럼 대우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희는 중국 언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럽에 도착하면 가게 주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예쁜 독일 여자들이 셀카를 요청할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제 친구 진타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마치 정복된 지방으로 돌아가는 황제들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자부심의 상징인 조그마한 중국 국기핀을 배낭에 달며 중국인인 저희에게 환대를 베풀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인 출입국 관리관은 제 여권을 보고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그는 마치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바퀴벌레를 상대하듯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자 좀 봅시다. 그가 매우 불친절한 영어를 사용하며 비아냥댔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비자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인 직원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캔해서 제가 쓰레기인 것처럼 서류를 던지듯 건네주더군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환영합니다 조차도 말입니다. 저희는 애써 그를 무시했습니다. 아마도 한 명의 심술궂은 독일 남자일 뿐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바깥 세상은 훨씬 더 차갑더군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언제나처럼 진타오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독일인 여성 직원과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 직원은 제 친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요. 저기요? 영어로 말하세요. 도대체 여기서 누가 당신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런 천박한 언어를 쓰나요? 하지만 눈치 없는 진타오는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중국인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적이죠. 여성 직원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눈을 굴리고 떠났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란 채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는 현지 소녀들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진타오는 손을 흔들며 니아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인 소녀들은 저희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독일어로 수군거리며 대꾸도 안 한 채 가버렸어요. 아마 그들끼리 저희를 흉본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저희가 광장을 거닐고 있을 때 2명의 독일 남자가 저희를 지나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일부러 제 어깨를 부딪히더군요. 너무 세서 저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과를 기대하며 그를 올려다봤지만 그는 바닥에 침을 뱉더군요. 중국 바이러스. 다시는 그따위 국기를 내걸고 다니지 마. 여긴 독일이라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저희 배낭에 매달려 있는 중국 국기 키링 때문인 듯 보였죠.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저희가 초대받지 않은 해충인 것처럼요.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중국은 매우 존경받는 국가는 맞지만 요즘 성행하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중국이 묶여서 함께 차별당하는 모양이었어요. 한국 같은 지저분하고 얌체 같은 국가가 아시아에 대한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던데 중국은 한국 때문에 함께 엮여서 피해를 보는 모양이었죠. 저는 TV 전문가, 정보 관계자, 심지어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수천 번이나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시끄럽고 오만하며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의 문화는 없습니다. 모두 중국에서 훔쳐온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지만 정작 서방은 그들을 경멸합니다. 모든 게 한국 탓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본격적인 학교 생활이 시작되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늦가기 한국인 교환학생, 아마도 40대 초반의 한국인은 의자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20대의 멋진 금발 독일 여성이 웃고 그의 팔을 만지며 마치 왕족처럼 양손으로 탄산수를 건네고 있습니다. 저는 진타오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맙소사, 우리도 못 만나는 독일 여성을 어떻게 한국인 따위가 만날 수가 있지? 아마도 그녀는 한국인이 고용한 번역가일 거야. 그러나 진타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그들은 사귀고 있어. 저 여자애는 한국 문화에 열렬한 팬이라더군. 그래서 저 늦가기 한국인 학생은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쁜 독일 여성과 사귈 수 있었던 거야. 제 뇌가 단락되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40대였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독일 여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주 후반, 저는 우연히 한국 테마로 운영되는 카페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독일인들로 가득 차 있더군요. 젊은 여성들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한국인 주인과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오빠라고 부르며 한국어 표현을 시도했습니다. 중국 식당은 파리만 날리는데 한국 테마 식당이나 카페는 문전성시라니 이건 자존심이 상해도 너무나도 상했어요. 그래서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식혜를 마시며 지켜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한국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죠?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독일인들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대학 도서관에서 유럽에서 온 소녀 2명이 줄을 서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으악, 내가 만난 사람은 중국인이었어.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에게선 끔찍한 냄새가 났어. 알아, 나는 이제 한국 남자들만 사귀어. 그들은 냄새가 너무 깨끗하고 자상하거든. 중국 남자와는 차원이 다른 인종이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들이대도 눈길조차 안 주던 콧대 높은 유럽 여성들이 오직 한국인들에게만 마치 자석처럼 달라붙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독일 여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기숙사 방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고 도움을 핑계로 그녀와 잘 되어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딱 잘라 말하더군요. 미안해요. 지금 바빠서요. 하지만 바로 직후 안경을 쓴 한국인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우는 달랐어요. 방금 전 저를 냉정하게 거절했던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와 함께 기숙사 사무실까지 걸어가더군요. 저는 그들이 함께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독일인 여학생은 제가 문장을 끝내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독일인들은 인종차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름을 일부러 발음하지 못하는 척 연기를 하며 망신을 주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그들의 국적 하나만으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들의 옷차림은 꽤 세련되고 깔끔했지만 중국인들처럼 명품 옷을 입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존경받아야만 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대우받았죠. 저는 이들이 대체 왜 존중을 받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동양인들 중에 오직 한국인들만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곧 한국인들이 왜 존중을 받는지 알게 되죠. 그건 바로 기숙사에서 살 때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독일인 학생과 함께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그의 생활 습관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샤워를 거의 하지 않지만 독일인들은 4일에 한 번은 샤워를 하더라고요. 4일에 한 번 샤워는 너무 과했어요. 중국은 물 낭비를 하지 않는 착한 국가고 샤워가 몸의 건강을 빼앗아 간다고 여겨지기에 샤워를 자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독일인인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불평을 하더니 이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기숙사 방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독일인이 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온 스웨덴 출신의 학생도 마찬가지더군요. 저는 침대에 앉아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뜨거운 라면을 먹으며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라면 용기를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죠. 나중에 치울 생각이었어요. 원래 중국인들은 쓰레기를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하거든요. 그러나 이 스웨덴 학생은 벌떡 일어나서 말하더군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 냄새, 소음, 쓰레기. 중국인들은 다들 너처럼 행동하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정상이야. 내가 안 치우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치우려고 한 것뿐이야. 대체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그리고 방에서 좀 시끄럽게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 아니야. 그렇게 그도 얼마 있지 않아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기숙사에는 새로운 학칙이 하나 생겼죠. 바로 중국인들은 중국인 학생들끼리만 배정되며 함께 사는 거였어요. 아무도 중국 학생과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전부 한국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들은 매우 깨끗하고 조용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상이 재빨간 중국 여권에 침을 뱉는 동안 한국인들은 저와 같은 홀을 걸었고 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지만 항상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친절한 미소와 칭찬, 심지어 감탄까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인이 독일에서 백인 여성을 만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학기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진타오는 자신은 한 학기 동안 더 남으며 기필코 독일인 여자친구를 만들겠다며 의지를 불태웠지만 저는 그런 눈치 없고 바보 같은 그를 뒤로한 채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그렇게 거의 한 달이 지났을 때 진타오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심지어 그는 제게 과시를 하듯 자신의 독일 출신의 백인 여자친구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독일에서 바퀴벌레 취급을 당할 뿐인 저와 그였는데 도대체 그는 어떻게 독일인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진타오가 보내준 사진 속에 자신의 독일인 여자친구와 함께 찍힌 그의 모습은 분명 제가 알던 진타오가 아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세탁하지 않은 후드티, 색이 바랜 플라스틱 샌들, 기름진 머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깔끔한 흰색 셔츠를 입고 슬림핏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스타일링하고 한국 드라마 배우처럼 가르마를 탔고 피부도 꽤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반쯤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그러자 진타오는 미소를 짓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나는 한국인이 되었거든.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말한 대로야. 나는 이제 한국인처럼 행동하기로 했어. 나는 한국인처럼 옷을 입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지. 그리고 내 국적을 한국이라고 속이고 있어. 그러자 독일인들은 이제야 나를 사랑해주기 시작하더군. 진타오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마치 셔츠를 갈아입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게 말했죠. 처음에는 그가 제게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타오는 매우 진지하더군요. 웨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너는 백인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며 그렇게나 노래를 불렀잖아. 솔직히 나는 내가 독일로의 교환학생을 신청한 것도 속내에는 독일인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라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린 그저 한국인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우리는 한국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그들을 이용할 권리가 있거든. 그러니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당장 독일로 돌아와. 대국인이 소국인을 흉내내다니 이건 도저히 체면이 안 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백인 여자친구를 꼭 사귀어보고 싶었고 그렇게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식으로 스타일링한 진타오가 학생 라운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독일 소녀들이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중 한 명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기까지 했어요.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던 그녀들이 한국인을 흉내내는 진타오에게 깜빡 속아 먼저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진타오는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부드럽고 신중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존중하며 겸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하이톤의 경박한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던 진타오는 온데간데 없이 그는 한국인들의 진중한 영어톤과 영어 발음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있던 것입니다. 독일인 소녀가 킥킥 웃었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러자 진타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남 근처에서요. 강남? 그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진타오의 한국인 행세에 독일 소녀들은 녹아버렸어요. 세상에, 저는 그 지역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현대적이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지하철 시스템까지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져요. 또 다른 소녀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세요? 뭐라도 말해봐요. 진타오가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부끄러워서 못하겠네요. 다음에 해볼게요. 그들은 진타오가 방금 결혼을 제안한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넋놓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늦게 저희는 식당에 갔습니다. 웨이터 중 한 명이 정중하게 진타오를 맞이하더군요. 그들은 저희에게 무료 음료수와 디저트를 제공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죠. 바로 여성 직원이 K-팝의 열렬한 팬이고 한국을 좋아한다는 것,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저희가 중국인이라고 밝혔을 때는 불친절한 대우와 일부러 음식을 늦게 가져다 주기까지 하던 그들이 도대체 한국이 뭐라고 이렇게나 친절하게 바뀐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정말로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진타오의 말대로 한국식으로 옷을 입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이발을 한 뒤 완전히 한국인처럼 스타일링을 했는데요. 대국인인 제가 한국인 흉내를 내는 건 치욕스러웠지만 이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자기 위안을 하며 그의 도움을 받은 뒤 술집으로 향했어요. 원래 저희였다면 아예 입장조차 거부당했겠지만 그들은 저희 보고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더니 흔쾌히 입장을 허가해주더군요. 그런데 같은 학교의 학생인 앨리스가 저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좋아했지만 그녀는 저를 쳐다보기조차 거부했거든요. 제가 중국인이라고 소개했을 때 말 그대로 그녀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게 가까이 기대어 당신 한국인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놀라운 말을 해오더군요. 저는 한국 남자들을 사랑해요. 그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스타일리시해요. 같은 동양인이지만 중국 남자들은 말하기도 싫네요. 한 번은 학교에서 중국 남자가 제게 치근덕거렸는데 어찌나 냄새가 나고 못 봐주겠던지 너무 싫었어요. 특히나 다짜고짜 제 손목을 잡았을 때는 그대로 뺨을 때릴 뻔하기도 했죠. 맙소사, 그녀가 말하는 중국인은 바로 저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중국인은 더럽고 시끄럽고 무례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앨리스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제가 한국인인 줄 알고 많은 대화를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떠났죠. 저는 국적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제게 완전히 넘어온 그녀의 모습에 약간의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현타가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떠났을 때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신경 쓰이지 않아?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잖아.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나 진타오는 그냥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왕 취급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너 바보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서 저에게 단체 채팅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가짜 한국인 모임이었어요. 수천 명의 회원이 있더군요. 그들은 전부 중국인이었고 해외에서 한국인 인척을 할 수 있는 팁, 튜토리얼 등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한국인인 척 옷을 입는 방법과 언급할 한국 드라마, 누군가 질문을 건넬 때 숙지하고 있을 만한 한국 스킨케어 제품 등 그들은 한국인이 되기 위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완벽 범죄를 실현하고 있었죠. 항상 강남이나 부산 출신이라고 말하세요. 유럽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대구나 인천 같은 도시는 피하세요. 중국에서처럼 음식을 절대 손으로 먹지 마세요. 유럽인들은 이를 비위생적인 습관과 연관짓습니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한국 신원 확인 키트도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가짜 카카오톡 아이디와 한국 음식과 지하철 카드의 스톡 사진, 데이트 앱용 샘플 문구도 있었죠. 거기에는 서울 출생, 기술과 문화에 열정적이며 현재 독일에서 AI를 공부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화에 뿌릴 고마워, 안녕과 같은 안전한 한국어 문구 목록도 있었어요. 후기도 있었죠. 이전에 저를 거절했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한국인으로 다시 신청하니 즉시 승인되더군요. 제가 머무는 호스트 가족이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저와 제 룸메이트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호스트에게 몰래 한국인이라고 했더니 한국인이 시끄러울 리는 없다며 제 중국인 룸메이트만 쫓아내더군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호스트는 그 후로 저를 왕족처럼 대했어요. 그는 웃는 이모티콘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독일 인플루언서가 주최하는 K-뷰티 워크숍에 어떻게 참가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화장품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공짜 선물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00 상당의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몰래 훔친 뒤 떠나버렸죠. 한 중국인 사용자는 심지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매번 도와주는 국가고 그러니 애초에 중국이 없으면 한국이라는 나라도 없어요. 왜 우리를 탓하나요? 그 대사는 저에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중국인들은 독일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심지어 영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한국인들이 받아야 할 존경을 전부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제가 넋이 나가 있자 진타오는 넌지시 말을 걸어왔어요. 웨이, 너무 순진한걸? 나는 지금 가짜 카카오톡 프로필도 사용해. 내 한국 이름은 지훈이야.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하지만 솔직히 한국인이 해외에서 받는 극진한 대우를 온몸으로 느낀 이상 다시는 중국인으로 되돌아가고 싶진 않았죠. 저는 순간 한국인 행세를 위해 입은 흰 셔츠를 찢고 세상에 나는 한국인이 아니야. 나는 중국인이야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 해외에서 중국인이 얼마나 하찮은 취급을 받는지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행세를 반복하자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조용한 브런치 카페의 금발의 독일인 여성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인인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마치 자신이 방금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밝아졌습니다. 와, 정말요? 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해요. 저는 지금 한국 드라마만 보고 있어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 드라마의 이름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비밀스러운 정보 공유방에서 지침서를 읽은 적이 있었죠. 충돌 착륙. 뭐였죠? 아무튼 그게 좋아요. 그녀는 손뼉을 쳤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5분 후 그녀는 신선한 크루아상과 딸기 스무디 그리고 메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빠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너무나도 쉽게 그녀를 여자친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부티크 의류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저는 도둑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여겨져 무시당하거나 기분 나쁘게 감시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태극기 키링을 짤랑이자 점원은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쇼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었죠. 제가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는 유튜브 썸네일을 바탕으로 제주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마치 제가 여행 가이드인 것처럼 제 말에 경청했어요. 그저 마구잡이로 지어낼 뿐이었음에도 사람들은 한국과 관련한 것들이라면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였죠. 결국 저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 행세를 한 저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제게 필요한 것은 한국인인 척을 계속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행복한 날만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곧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햇볕이 따사로운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타오가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빠르게 밝혀졌고 추악했습니다. 알고 보니 진타오의 한국 왕자 캐릭터는 공짜 반찬과 칭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욱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결국 선을 넘어버렸죠. 진타오는 적어도 3명의 독일 여성들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는 그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1200유로를 빌려갔고 그가 묵던 숙소에는 자신의 위조된 한국 여권을 들이밀며 자신은 한국인이니 믿을 만하지 않냐며 계좌 연동 문제가 생겼으니 월세를 나중에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며 6개월이나 월세 지불을 미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죠. 진타오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던 호스트는 다른 한국인 게스트와의 대화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한국인은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6개월이나 월세 지불을 미뤄왔다고요? 그런 사람이 한국인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 호스트는 진타오가 보낸 위조 여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가 가짜 한국인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죠. 진타오는 다음날 아침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뿐만 아니라 한국인 행세를 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금융사기를 쳤더군요. 이건 고의성이 성립되는 부분이었어요. 결국 진타오는 신원 허위 진술과 학생 주택 허위 등록, 문서 위조 등 각종 범죄가 엮여서 그대로 투옥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문을 받을 때가 가관이었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죠. 저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스럽다는 말입니다. 그의 거짓말은 결국 그 자신조차 속여버린 거였고 진타오는 자신이 정말로 한국인이라고 믿게 되는 경지에 이른 듯 보였어요. 그야말로 메소드 연기였던 셈이었죠. 아무튼 그는 사기 혐의로 지역 교정시설에서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석방 시 곧바로 추방되며 유럽 전역에서 블랙리스트 지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면회를 갔을 때도 진타오는 여전히 자신이 투옥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했어요. 울고 또 웃었죠. 그러다 제게 한 가지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제 여자친구가 소개해준 친구를 봤을 때였죠. 그녀의 이름은 수지였습니다. 처음 그녀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지요? 소피아도 아니고 산드라도 아니고 사브리나도 아닙니다. 수지였어요. 마치 한국 이름처럼 들리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인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창백한 피부와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눈은 검은색이었고 머리카락도 검은색이더군요. 그녀에 대한 무언가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익숙했어요. 그녀는 정말 한국인이란 말인가요? 저희 가짜 한국인 커뮤니티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인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공공장소에서 중국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한국을 잘 아는 상대에게 질문을 받으면 한국 내의 소수민족이라고 거짓말을 치며 빠져나가세요. 그녀가 만약 한국인이라면 이건 진짜 한국인과는 대화하지 말라는 제일 원칙을 어기는 셈이었습니다. 진짜 한국인과 대화를 한다면 제가 가짜 한국인이라는 것이 들통날 게 분명했어요. 이건 독일인이었던 제 여자친구를 속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그녀는 한국을 사랑했고 그녀의 방은 방탄소년단 포스터와 액자와 한글 서예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향수를 뿌린 제게 서울 공기 냄새가 난다고 말했고 제가 제대로 말했는지 전혀 몰랐지만 사랑해를 발음할 때 감동을 받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 모든 거짓말을 쉽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지가 더욱 무서웠어요. 그녀는 저를 너무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오묘했어요. 제가 한국인이라고 말했을 때도 그녀는 다른 독일인들처럼 오두방정을 떨지도 않고 그저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오묘한 표정으로 쳐다볼 뿐이었죠. 그녀는 다른 독일인들처럼 저에게 K-드라마나 아이돌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저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한 번은 저희가 모두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녀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너는 서울 어느 지역에서 왔어?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응, 남쪽에서, 한강 근처에서 왔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오묘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서울 남쪽은 강남 아니야? 너 영어 억양이 서울에서 온 것 같진 않은데.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손바닥에 이미 땀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오묘한 수지에게 이끌림을 느꼈어요. 그녀가 앉아있는 모습, 자세가 정돈되어 있고 속을 읽을 수 없는 모습, 조용한 자신감, 그리고 외모까지요.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묘한 매력을 가진 수지에게 자꾸만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험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죠. 왠지 모르게 제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수지는 제 모든 것을 앗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위험한 존재였지만 저는 여자친구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계속해서 참석하며 수지를 몰래 훔쳐보며 사랑을 느끼곤 했거든요. 그러다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 여자친구인 레오나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다고 말해왔고 제가 함께 할 것인지를 물어왔거든요. 어쩌면 수지에게 잘 보일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오나와 수지,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가끔은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노래 가사를 이해한 것처럼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그때마다 수지는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이번 여행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수지가 정말 한국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그녀와 저와의 관계는 이번 여행에서 매듭지어지겠죠. 그렇게 저희는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서류가 필요 없는 별도의 수속줄로 이동하는 친구들을 보고 저는 화장실이 급하니 먼저 입국 수속을 하고 있으라며 거짓말을 한 뒤 몰래 비자 서류가 필요한 줄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이탈리아로 입국할 때 별도의 비자 서류가 요구되지 않지만 중국 여권은 비자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적어도 국제관계에서는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국가이므로 저는 비자 서류만 제출한다면 곧바로 빠르게 입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이탈리아인 공항 직원이 제 중국 여권을 한번 살펴보더군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경멸의 표정이었어요. 방문 목적은?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관광입니다. 저는 압박감을 느끼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권을 빛에 비추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에 무언가를 탭했습니다. 그리고 찡그렸습니다. 그는 손짓을 했습니다. 당신은 별도의 인터뷰가 필요해요. 중국 여권 소지자는 고위험 입국자이므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세상이 제 발밑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작은 하얀 방으로 데려가더군요. 2명의 험상궂게 생긴 보안 요원이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제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스캔했습니다. 모든 비자 도장을 확인했죠. 제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가더니 연락처 목록에 있는 모든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묻더군요.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당장 증명해보세요. 그들은 강압적으로 제 가방을 땅바닥에 쏟아버렸어요. 그러고는 한글로 표시된 스킨케어 파우치를 발견했죠. 왜요? 한국인 행세라도 하려고요? 보안 요원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새빨개진 얼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4시간 동안 강압적이고 모멸적인 심사를 받았어요. 한국인 행세를 하며 늘 환대만을 받아왔던 저였기에 중국인으로 다시 돌아온 저는 상당한 정신적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마치 경고처럼 제 여권에 신경질적으로 도장을 찍더니 이내 던지듯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친구들 모두가 저 때문에 4시간 동안이나 발이 묶인 채 기다리고 있더군요. 레오나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냥 무작위로 확인하더라고. 저는 거짓말을 할 뿐이었어요. 운이 안 좋았어. 재수없게 내가 걸렸지 뭐야. 레오나는 걱정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어요. 그녀는 놀랍지도 않다는 듯 무표정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냥 쿨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한국 여권은 이탈리아에서 비자 문제가 전혀 없고 질문이나 의심도 전혀 받지 않거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관료적인 절차 때문이라고 둘러대려고 했죠. 그러나 수지는 제가 대답할 틈조차 주지 않더군요. 그녀는 치명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계속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너 한국인이라고 했지? 그런데 어쩌지? 나도 한국인이거든. 한국인 엄마와 독일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지. 나는 한국을 택했고 실제로 한국 여권도 가지고 있어. 자, 너와 내가 똑같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너만 관료적인 절차를 겪은 걸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한국인이었던 거였고 그녀의 오묘한 외모의 비밀은 바로 혼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처음부터 제 정체를 꿰뚫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한국 여권으로 20개국 이상을 여행했어. 그러나 국적 때문에 여행을 중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 한국 여권은 세계 여권 파워 순위 2위에 달하는 강력한 여권이거든. 오히려 대우를 받으면 받았지. 한국 여권을 의심하거나 싫어하는 국가는 절대로 없어. 한국인들은 절대로 외국 공항에서 지연을 겪지 않아. 당연히 검사도 없고 신체 수색도 없어. 그게 바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 시민이 누리는 특권이지.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공기가 얼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한마디라도 해봐. 얼어붙었습니다. 뭐? 한국 사람 맞지? 한국어 한마디만 해보라고. 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녀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그 전에 이미 제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이러는 건 정말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승부를 걸게 됩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오래 살았기에 한국어를 못한다는 확률에 베팅한 거였죠. 저는 그녀가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가정하에
말도 안 되는 한국어를 짓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리더군요. 결국 수지는 폭소를 하며 모두에게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소개했어요. 재배팅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제 여자친구인 레오나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경악을 하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야 했습니다. 나는 연변 출신의 조선족이야. 한국 내의 소수민족이지. 나는 한국인이지만 소수민족이라 한국어를 잘 못하는 거야. 그야말로 되는 대로 짓거렸습니다. 수지는 다시금 폭소하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인이라는 뜻이네? 한국에는 소수민족 따위는 없어.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지 한국의 소수민족이 아니거든. 나는 너를 처음 볼 때부터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너는 유럽인들이나 속일 수 있지. 진짜 한국인을 속일 수는 없거든. 그럼에도 내가 왜 너보고 한국어를 시키지 않았는 줄 알아? 나는 유럽 내에서 한국인들이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진짜 한국인이라면 그런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한국인이라는 것을 섣불리 밝히지도 않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내게 부담스러울 만큼 친절한 대우를 해주니까 말이야. 그래도 레오나에게는 반드시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중국인인 것 같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믿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 모두가 있는 앞에서 내 정체를 까발리는 거야. 내가 한국인임에도 한국어를 못한다고? 그래, 그러면 당장 내 한국 여권을 내놔. 여권으로서 널 증명해봐. 저는 미친 척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는 한국인이야.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샴푸를 사용하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라고. 순간 저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진타오였죠. 저는 그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고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지금 그의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며 되는 대로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은연중에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고 정말로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중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연히 제 논리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만해. 이번에는 레오나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동안 나를 속여온 거야? 그게 아니라면 여권을 보여줘. 가슴이 조여졌습니다. 레오나와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긴장감을 느끼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국 심사실에 두고 왔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수지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제 가방을 강제로 뺐더니 이내 이탈리아 입국 심사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정없이 가방 안의 내용물들을 땅바닥에 쏟아냈죠. 새빨간 중국 여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와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레오나는 전염병이라도 본 것처럼 저에게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만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감탄, 미소, 무료음료, 사랑, 전부 사라졌죠. 조용하고 숨막히는 경멸로 대체됩니다. 저는 더 이상 존경받는 한국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엄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체성도 자부심도 달릴 곳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를 비롯한 모든 친구들은 저를 그대로 남겨두고 전부 떠나버렸어요. 다시 대학교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레오나는 앞좌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뒷좌석 구석으로 몸을 움츠리며 가방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제 피부에 타오르는 수치심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나치며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가짜 한국인이잖아?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제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던 친구들은 그대로 전부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왠지 그 침묵이 어떤 모욕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벌거벗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정체성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했던 가면을 벗을 때 결국 그들 자신이 경멸하는 얼굴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바로 제 이야기였죠. 심지어 중국 학생들도 저를 외부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보고 조국을 배신한 더러운 반역자라며 손가락질을 하더군요. 하지만 어이가 없었던 점은 그들은 앞에서는 저를 조롱했지만 뒤에서는 제게 간절하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어? 한국인인 척하는 건 말이야. 그렇게 하면 독일 여자와 만날 수 있는 거야? 앞에서는 그렇게나 애국심이 강한 척을 하더니 본질적으로 저나 그들이나 딱히 다른 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중국인들의 진짜 모습이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노트북을 열고 뒤졌습니다. 한국 여권 무비자 국가 192개국.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여권. 저는 오랫동안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여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인을 규율 있고 깨끗하고 명예롭고 훌륭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시끄럽고 부패하고 더럽고 위험하다고 여겼죠. 저는 그것이 선전이라고 믿곤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인식은 현실이었습니다. 수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해봤지만 국적 때문에 방해받은 적은 없어. 오히려 대우를 받았지. 정말 특권이었어요. 제가 훔치려고 했던 특권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 진심으로.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완전히 박살났고 중국 공산당의 세뇌는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직접 한국인으로서의 삶과 중국인으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아봤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말을 내뱉음과 거의 동시에 길고 부러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로 한국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